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400D입니다. 현행 S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작년 말에 국내에 소개가 됐죠. 부분 변경된 S클래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약 6,000개 이상의 부품이 새로 설계가 됐을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엔진인데 엔진 라인업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판매가 크지 않은 V12를 제외한다면 그 이하의 엔진은 많이 바뀌었죠. 새롭게 개발한 엔진이 도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운사이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8기통의 경우에는 기존의 4.7리터 트윈터보에서 4리터 트윈터보 AMG 엔진과 공유를 하는데 물론 코드네임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직렬 6기통 엔진의 복귀죠. 직렬 6기통 하면은 보통 BMW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BMW와 함께 벤츠도 굉장히 오랫동안 직렬 6기통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6기통을 직렬해서 V6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직렬 6기통이 거의 20년 만에 되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벤츠가 V6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인데 당시에 V6와 V8이 모듈러 패밀리였고 물론 V6는 또 패키징이 작고 직렬에 비해서 그런 또 장점도 있죠. 그 후로 약 20년이 지나서 다시 직렬 6기통이 살아났는데 이거 역시도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작은 배기량 또는 4기통 엔진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 6기통이 4기통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한 거죠. 참고로 이거는 공식적으로 들은 건데요. 작년 말에 S클래스가 국내 출시되면서 그때 저녁 자리에 바로 옆에 S클래스와 마이바흐 총괄이 앉았었는데 그때 직렬 6기통을 다시 도입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직렬 6기통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해당이 되는데 배기량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3리터예요. 새로 개발된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은 출력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286마력, 하나는 340마력. 지금 보시고 있는 차가 340마력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350만 해도 기존 대비해서 거의 30마력이 올랐는데 이 400D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이에요. 예전에 뭐 V8 디젤 엔진과 같거나 더 이상의 힘을 냅니다. 외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 몇 가지의 디자인을 개선을 하면서 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 상단에 줄이 3개가 들어갔죠. 이걸로 등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클래스는 줄이 3개 들어가고 E클래스는 2개, C클래스는 1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디자인이 좀 달라졌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굴의 그 인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확실히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는 좀 더 깔끔해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션트 그릴, 앞 타이어의 사이즈는 245에 45와 19, 리어 타이어의 사이즈는 275에 40와 19입니다. 이 타이어는 럼플렛 타이어네요. 실내 디자인도 크게 바뀌진 않았죠. 기존과 거의 같은 디자인인데 차에 타자마자 딱 눈에 띄는 건 바로 저 운전대네요. 운전대의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실내에서. 운전대의 경우에는 스포크에 적용된 소재가 좀 더 밝은 색으로 바뀐 것 같은데 확실히 기존에 대비해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스포크에는 뭐 트릭 컴퓨터라든가 오디오, 차선 주지 장치, 그리고 오디오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측에 있는 스포크 버튼을 통해서는 이 모니터의 메뉴도 다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이건 E클래스도 그렇죠. 트릭 컴퓨터의 메뉴는 저 가운데 보이는 검은색 점 같은 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선택을 합니다. 누르면은 또 실행이 되고요. 저게 처음에는 약간 좀 손에 잘 안 닿는데 몇 번 사용해 보니까 금방 손에 익네요. 운전대의 경우에는 우드가 더 많이 쓰였죠. 가죽보다. 그리고 이 림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운전대의 림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납작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감각이 약간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S클래스의 실내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빈틈이 없죠. 아마 트림별로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실내는 밝은 색이 좀 많이 쓰여서 그런지 차에 타자마자 좀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재라든가 마무리도 빈틈이 없고요. 모니터는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약간 어둡게 설정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주요 메뉴로는 이렇게 큰 메뉴가 있는데 이 다이얼을 움직여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차량 설정에서는 벨트 조정이나 자동 미러 접힘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패널 히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도어 트림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앞좌석 및 뒷좌석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공조장치는 이렇게 밖에 꺼내놨는데 확실히 이런 메뉴가 물리 버튼으로 밖에 있는 게 사용하기 편하긴 하죠. 기어 레버가 칼럼식이 되니까 이 앞에 컵홀더 2개를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수납 공간이죠.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의 커버는 보통 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S클래스는 이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닫힙니다. 그리고 공주장치 밑에도 여기 뭐가 열리거든요. 여기 뭐냐면은 이게 잿더리예요. 요즘에는 잿더리가 이렇게 앞에, 그리고 또 사용하기 좋게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 S클래스는 이 잿더리가 심지어 용량도 크기도 하지만 딱 아주 뭐라 그럴까,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사실 요즘 드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잿더리가 없어져가는 추세라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직 독일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주변에도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 꺼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 모니터 내의 메뉴는 이렇게 다이얼을 움직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패드 위에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서 마치 노트북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소리는 나네요. 띠릭띠릭하고. 이 소리도 뭔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은 놀랄 정도로 용량이 작죠. 핸드폰 하나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소리도 좀 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뒤 썬루프 커버 버튼입니다. 이 썬루프 커버 안쪽에 이런 재질은 다른 실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계기판은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게 트리 컴퓨터 화면입니다. 그리고 주요 메뉴로는 내비게이션과 라디오, 미디어, HUD 같은 경우는 HUD 위치와 밝기, 디스플레이 내용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이고요. 지금이 프로그레시브, 이게 스포츠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스포츠 모드라기보다는 좀 더 엘레강스한데 클래식이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HUD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패널의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시인성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서 딱 하나 흠잡을 만한 게 저 기어 레버인데, 저 기어 레버가 그 다른 실내 소재라든가 디자인에 비해서 약간은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S클래스 정도 되면은 이 페달도 좀 더 장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은 좀 썰렁해 보이죠. 이 시트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일단 가죽의 질이 참 좋고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덩치가 큰 성인 남자가 앉아도 넉넉할 정도로 좌우의 폭도 넓습니다. 착자감은 이 등 부분이 약간은 좀 특이한데, 다른 차들의 보통 평균에 비해서는 등 부분이 약간은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에요. 시트는 당연히 모두 전동식이고요. 심지어는 헤드레스트도 전동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예, 이 차는 롱보디라서 2열의 무릎 공간이 아주 넉넉하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4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이 2열 도어의 문 자체도 굉장히 넓게 열리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엄청 넉넉한데, 이 핸드폰이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 하나가 주먹 2개 해당이 되는데, 2열의 무릎 공간은 엄청 넉넉하고요. 거기다가 2열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왼쪽에 2열 시트는 최대한 뒤로 누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앉아보면은 약간 사우나 의자만큼은 안 돼도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런 편안한 자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드레스트에 더해서 여기 무슨 약간 베개 같은 게 있어요. 저게 좀 되게 푹신합니다. 그리고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 역시도 크기가 넉넉하고요. 2열에 앉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컨도 마련이 되죠. 이 리모컨도 이 디자인 자체나 소재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뒤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씩 마련이 되는데, 이 여기 있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USB고요. 이거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 리모컨의 다이얼 있잖아요. 이걸 돌려서 선곡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 메뉴에 들어가면은 거의 1열에 준하는 그런 메뉴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여기에는 또 12V가 있군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올라서 2열은 이렇게 2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S클래스는 암레스트도 상당히 길죠. 그리고 컵홀더도 좀 특이한 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혀 있다가 컵홀더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컵홀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열처럼 2열 암레스트 용량도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오히려 1열보단 더 크네요. 그리고 2열 암레스트 뒤에는 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죠. 보통 이런 차들 보면은 여기 냉장고로 쓰이는데, 이건 냉장고는 아니고 그냥 수납 공간 같아요. 예, 지금 히터 모두 끈 상태이고요. 이 공회전 소음이 정말 조용하네요. 사실 기존의 S350D만 해도 제가 타봤던 승용 디젤차 중에서는 가장 조용했는데, 이 차는 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차에 타고 있으면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 디젤 특유의 소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소음의 볼륨의 양이 이렇게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거는 이 진동인데, 이 진동 대책이 정말 좋아요. 공회전에서
이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로 진동이 있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진동 대책을 잘 해도 이 디젤 엔진의 특성상 진동이 전해지기 마련인데 이 S400D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진동 대책이 좋습니다. 예,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인데 이 컴포트 모드로 달리면은 이 하체의 상하의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댐핑이라고 하죠. 그게 좀 상하의 움직임이 있는 편인데 이게 그렇다고 뭐 당연히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 있잖아요. 충격 흡수가 거의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처럼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이때도 그 외부 소음이 차단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일단 바람 소리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게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조금 있지만 뭐 이거 역시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이니까 사실 기존의 350D도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그보다 더 잘 나가겠죠. 오늘은 시승 환경상 이렇게 달려볼 기회는 없는데 잠깐 가속을 해본 결과 순간적으로 나오는 힘 있잖아요. 반응이 기존의 그 350D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가 그러니까 회전수가 막 1200rpm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3초 만에 바로 즉각적으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 엔진이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4000rpm까지 사용을 해도 진동이 없어요. 그때도 보통 디젤 엔진은 고회전으로 갈수록 진동이 더 생기게 마련인데 구조상 이 엔진은 그런 진동 대책을 굉장히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도를 달려보면은 이 차가 크고 무거운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하체가 기본적으로 부드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롤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 S클래스 특유의 그런 승차감은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컴포트와 스포츠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다른 차들처럼 엔진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거는 이 하체의 댐핑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체는 이 스포츠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저 같으면은 이 차는 인디비주얼로 해놓고 그 하체만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 보면은 이 시트 양쪽에 볼스터 있잖아요. 볼스터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가고 또는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엔진의 소리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엔진 소리가 그와 비례해서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뭐 기존의 S350D도 좋았지만 이 차는 그거보다 더 MVH에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S400D는 나중에 좀 따로 시승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까지 제가 몇 번 급가속을 해봤는데 속도가 상당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벤츠들의 시승에서 제가 여러 번 느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후속 발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전대도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 이 정차 중에 이렇게 돌려보거나 또는 뭐 코너 돌 때 조향을 해보면은 뭔가 좀 쫀득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분명히 좀 가볍지만 그렇다고 돌리는 감각이 좀 흐물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하거든요. 이 차의 성격상 또 롱바디 성격상 2열 승객을 더 고려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차가 되게 빠르긴 하지만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S클래스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뭐 흠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고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이 차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예를 들면은 타이어에 탁 하고 충격이 오잖아요. 그럴 때 무슨 불쾌한 그런 느낌이 승객에게 전달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클래스다운 그런 승차감과 정숙성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이어도요. 예, 그래서 S400D를 오늘 간단하게 타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건상 시승 소감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S400D는 따로 또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S400D의 시승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